새로 내가 이제 유능해진다, 점점점 나아진다, 이런 부분은 어떤 아이한테는 학원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이 지금 내가 막 배워서 그렇구나 하면서 발전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에서 아이 하나하나마다의 그것들을 맞춰주기란 쉽지 않죠. 그 아이가 지금 어느 과목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게 얘가 가장 최적인가,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사실은 개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누군가가 전체로 놓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그 학원에서 수업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대로 충분히 완전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 상태로 학교 수업을 또 듣습니다. 가서 보통은 학원이 예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복습이 되는데 재미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교육이 학교 교실에서의 어떤 동기조차도 훼손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걱정이 되고요. 숙제를 많이 내준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또 학교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만 더 한번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걸 한번 짚어볼게요.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선행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인데, 일단은 제가 아이들 시험지를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교과서랑 같이 맞춰서 분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수준에서 문제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반드시 선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에는 조금 과장된 게 있어요. 네. 예, 과장된 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맞는 부분도 약간은 보여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팽배해지고 이게 하나의 뭐 안정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공교육이 약간 중심을 못 잡는 부분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쉽지 않을까, 이거 다 아는 거 아닐까 해서 조금씩은 어려운 문제를 좀 내시려고도 하는데요.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꼭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그 어려운 걸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리킨 거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응용하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기존에 배운 걸 바탕으로 뭔가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서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역량으로 풀어내는 거지, 그게 꼭 학원에 가서 배워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제가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럴듯하구나 하는 거는 발견을 못했어요.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제 영재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좀 이 아이한테는 좀 시시해요. 너무 쉬워서 도전감이 없고, 예, 자기가 유능감도 발달시킬 수 없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는 뭐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게 선행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적절한 적기 교육인 거거든요.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혼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받고 있다. 예, 다들 선행을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아이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이제 학원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러는 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무조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네. 예.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나서 그냥 잘 때까지 가능하면 책상에 앉아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면 마음이 좀 놓이시겠나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언제부턴가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공부를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엄마의 욕심으로 치면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4시간, 5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그건 제 욕심이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항상 영어, 수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만나면서 도대체 몇 시간 정도나 하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해내야 될 것들을 잘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예.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표, 네. 뭔가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지금 얘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나 뭐 고등학교 진학도 좋고요. 대학 진학도 좋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나 되어 있나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진단. 네. 정확한 진단. 이게 된 다음에 아이가 해야 될 양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런 정도의 어떤 세심한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무조건 많이 이렇게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뭔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에 늘 시달리고 있고 부모님도 그렇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한다라는 게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간으로 가늠한다라는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도 많은 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아이가 뭔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주면 좋고, 얘가 그 책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거며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많이는 안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진단을 해봐야 되고, 예, 그에 앞서서 얘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걸 한번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요. 고등학교 진학을 뭐 특수한 어떤 학교, 특목고라고들 하는데 내가 그런 학교에 보낼 생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학교 때는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아이의 실제 실력을 쌓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점수 혹은 성적과 실력의 그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점수나 성적은 일단 시험을 대비해서 뭔가를 양적으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거나 뭐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마구 외워서 점수를 받아내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실력이라는 거는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키워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성적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왜 옛말에 그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수목적고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듣기로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뭐 2년, 3년, 4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발달 단계에 맞는 평범한 아이라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지금 급하다고 아이가 소화도 못하는데 막 밀어 넣는 거는 길게 보면은 굉장히 그 손해보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좋겠는가, 마음이 놓이시겠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실 거예요. 몇 시간이죠? 하고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말 하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면 제가 볼 때 중학생이 예, 시간? 충분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서너 시간이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시간이어야 해요. 네. 예, 집중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부분을 공략하는 공부를 네. 서너 시간씩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서너 시간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에요. 네. 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공부를 내가 계획해서 하는 그 시간이에요. 예. 학교 갔다 와서 보통 복습 2시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필요한 부족한 영어, 수학. 아무래도 이 두 과목이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독서까지 합치면 뭐 조금 더 길어지겠네요. 책 읽는 것들은 보통 공부 시간에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서너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